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의 맑고 푸른 청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죠. 그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일 것 같은데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모두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인천환경공단의 역할과 또 진행 사업에 대해서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김상길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아침에도 이렇게 또 일찍 나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조금 일찍 출근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사장님, 이 인천환경공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게 우리 생활 속 환경과 이렇게 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이 인천환경공단의 주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 생활하수, 예. 또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 또 음식물 폐기물, 예. 또 분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처리해 가지고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하수 처리 시설, 또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소각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을 우리 그 도시 관리에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시설이라 해서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기초 시설을 종래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했었는데 2007년에 보다 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 환경공단이 출범해서 올해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이사장님, 인천환경공단이 시 관할이 아닌가 봐요?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죠. 아, 그렇군요. 네.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제 공단. 따로 이렇게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께서 지난 2019년 9월이었죠? 그렇죠. 그 인천환경공단 제6대 이사장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참 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면은 뭐 환경공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취임하신 후에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신 사업 같은 게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기초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 일상생활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복지 시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보이지 않는 복지 시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 내지는 생활 폐기물 이런 게 하루라도 잠시라도 처리 안 되면 바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복지 시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설들을 잘 운영을 하는 게 저희의 임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지만 시민들이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뭐를? 우리 이사장님을? 아니, 우리 저희 항공공단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악취. 아니, 근데 솔직히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시민들 주변에 있는 뭐 악취가 나는 그런 뭐 오물이 됐던 분뇨가 됐던 뭐가 됐던 하수 폐기물이 됐던 치워주는 곳인데 더 반가워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반갑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 시설 내지는 소각 시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이제 혐오 시설이라 해서 시민들이 아주 불편한 시설로 인식이 돼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악취를 잘 관리하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악취 제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일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악취 관리, 악취 제로. 악취를 제로로 만드니까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그렇죠. 기계들이 있어요. 물론 요 소각 시설 내지는 하수 처리 시설에 악취 저감 시설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시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악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우리 가자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약 한 360억 정도 투자해서 그동안 저기 가자 지역에는 가자 하수 처리장 주변에는 악취가 난다고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완전히 해소됐어요. 그래요. 일부 표현으로는 요 가자 지역의 악취 문제가 천지개벽하듯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천지개벽. 그만큼 이제 악취가 되게 심했었나 보네요, 그쪽이. 그렇죠. 그만큼 그 하수 처리 시설 또 가자에는 또 그 분뇨 처리 시설도 있고 그래서 악취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었는데 한 2, 3년 그래서 한 360억 정도 투자해서 악취 문제를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뭐 승기 내지는 다른 사업장에도 새로운 그 악취 관리를 위한 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체적으로 그 운영을 해서 악취 문제를 확실히 잡자 뭐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악취 관리 문제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시민들이 악취 냄새 난다. 그러면 이제 악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악취 관리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가자 승기 쪽에는 악취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악취 지도요?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표시를 해서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서 악취 정도가 얼마인지 뭐 악취 정도가 뭐 50이다, 뭐 100이다, 200이다 그 표시를 해서 지역별 표시를 해서 인터넷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악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인터넷에 이렇게 그렇죠. 띄우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그 조달청에서 혁신 시제품 어떤 그 수요자 도전 과제에 저희가 그 응모를 해서 조달청에요? 그 선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드론을 통해서 상시 악취 내지는 대기가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드론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악취 관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문제 있으면 즉각 우리가 처리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밖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악취 냄새가 안 나고 깔끔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천환경공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장님 그 청라 소각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라 소각장이 2001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래 이제 2016년까지인 그 내구 연한을 이미 넘기면서 청라 소각장 노후 등 그 시민들이 그 소각 시설 설치에 대한 불안감이 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 소각 시설하고 매립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생활 폐기물을 매립할 것이냐 소각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요 생활 폐기물 쓰레기 문제에 직면했던 많은 나라들이 매립보다는 그 소각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좀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그
우리가 지금 수도권 매립제 하는 것은 직매립입니다. 직접 매립하는 그 그렇죠. 방식인데 예. 이럴 경우는 많은 땅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한번 매립하면 비용도 많이 드는가 동시에 20년,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침지수도 발생하죠. 악취도 나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역의 그 민원도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맞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사실 요 소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850도 정도의 고온으로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를 850도 이상 온도를 올리려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소각하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대한 일종의 소각로죠. 돼 있는데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저희가 그 발생하는 열을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의 어떤 그 경제적 측면에서 한 60~70%를 회수하는 거예요. 환경적 측면에서 열로. 아, 열로 회수를 한다고요? 그렇죠. 에너지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죠. 매립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게 30년, 50년 동안 골칫덩어리지만 진짜 그렇네요. 소각을 하게 되면 그 환경적 측면에서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그 열병 발전소나 우리 그 지역 난방으로 활용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거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배출가스 문제인데 저희가 배출가스 문제는 요즘 뭐 여러 가지 배출가스 잡는 기술들이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배출가스 잡는 하마 이런 거 나온 거 않았나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그 연구에서 그 법적 기준에 한 대개 한 20~30% 그 어떤 특정 요소는 한 40% 법정 기준 이내에 완벽하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 그 경남시장님의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수도권 소각 시설 를 더 만들어서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립을 하게 되면 30년, 50년 동안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환경적으로. 근데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열로 해소하고 또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 한 5% 정도만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적 내지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소각체만 매립하게 되니까 한 5% 정도만 매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정 처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내구 연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실 그 요 소각 시설에 대한 뭐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서 내구 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내구 연한은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사실 그 소각 그 시설 하나 그 건립하려면 몇천 원씩 들잖아요.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라 같은 경우는 2001년, 2002년부터 가동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개보수 하는데 충분한 비용과 저희가 또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좀 실력도 있잖아요. 그러다 그 개보수도 잘하고 관리 잘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운영해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쟁도 합니까, 이사장님? 인천에는 인천환경공단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에도 환경공단이 있고 지역마다 다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또 뭐 평가 지수 같은 게 있나요? 뭐 어느 지역이 가장 뭐 이번에 사업 실적이 좋았다, 뭐 환경에 아주 친환경으로 더 아주 맹활약을 했다, 뭐 이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영 평가를 합니다. 경영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 있고 특히 그 소각 시설도 3년, 5년마다 그 환경부에서 전체 우리 한 200여 개 된 전국의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 소각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배출가스 문제, 시설 관리 문제,
또 영양 문제, 용량 문제를 다 관리 평가하는데 네. 청라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아주 최우수 관리 시설로 3년 전에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우수 시설로 우리 청라뿐만 아니라 그 송도 시설도 그렇게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게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점수가 되게 또 이렇게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걸 또 제가 또 괜히 2020년 평가를 지금 그 평가 보고서를 좀 작성 중에 있는데요. 그러세요? 상당한 수준 올랐다라고 좀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 시키십니까? 직원이 만들면 제가 코멘트를 한 거죠. 야,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어? 뭐 이런 개념이죠. 아니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저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천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좀 늘어난 종이박스 있잖아요. 종이박스 등에 대한 재활용률을 되게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배달 내지 택배. 또 일회용품 증가예요. 많죠. 그래서 엄청 그래서 한 저희가 처리하는 재활용품의 한 30% 이상을 요 박스 내지는 뭐 이런 종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요것을 종전에는 요 재활용품 막 섞여서 들어왔었는데 우리 수거업체 내지는 자치구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폐지 박스류 종이류만 별도 전용차로 운영을 해서 아주 그 재활용품 선별률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요즘 폐지 내지는 종이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종이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종이 가격이 올랐는데 왜 이게 동네에 보면 여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리어카에 싣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지셨던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재활용 그 선별장에 제일 먼저 그 폐지주가 먼저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값도 많이 올랐어요. 있습니다. 그 공단의 직원들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생활 폐기물 하수처장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좀 이렇게 힘들고 좀 이렇게 힘들지만은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 쪽이잖아요. 공단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은 좋은 점이죠. 요새 뭐 LH 공단 저 인천 환경공단에서는 뭐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 없죠? 물론 없지요. 요새는 공단 얘기만 나오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사장님한테 그냥 한번 여쭤봤고. 제가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문제, 일반 시민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런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빨리 지나서 우리 이사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고정으로 좀 만들어 드려야겠는데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께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생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지금 하나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이제 그 직매립이 아닌 소각 방향으로 정책 방향 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제 진행될 건데요. 우선 시민들한테 좀 협조 부탁드릴 것은 우선 쓰레기 양을 줄여야 돼요. 감량화. 줄이고 싶은데 이게 또 그렇죠. 워낙에 포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일회용품 안 쓰게 돼. 일회용품. 일회용품 줄이기. 이사장님도 댁에서 일회용품 솔직히 쓰세요? 안 쓰세요? 많이 쓰게 되는데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솔직하시네, 되게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이게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감량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늘려야 되는데 아. 재활용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분리배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분리배출. 맞습니다. 이게 배출. 분리수거. 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시민들이 우선 분리배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그게 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파트는 또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파트 지역이 아닌 예. 다세대주택, 예, 뭐 예. 빌라, 상가, 뭐 단독주택에서는 정말 시민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약속드리는 건데요. 예. 정말 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 저희가 표현을 우리 도시에 아주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이면서 동시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이 되려면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민 친화적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 제로, 악취제로. 악취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그러면- 된다. 그게 우리 그 환경공단의 시민들한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께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시자마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악취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그 우리 인천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그 악취가 이렇게 그냥 아예 그 몸에 배 있을 정도로 악취를 없애자, 네. 악취를 없애자 이런 그 문장이 그냥 계속 떠오르고 하는데 네. 아무튼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뵈면 안 될까요, 이사장님?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아니 한 3번 정도 더 부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예. 할수 재밌는 있는데. 얘기도 있습니까? 많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저 밖에 우리 김조윤 감독하고 이따가 좀 말씀 나눠가지고 네. 삐삐 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아무튼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